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가끔 커뮤니티 눈팅을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이미 봤던 게시글을 또 보는 경우 아니죠. 제목만 보고도 어떤 내용의 게시글인지 눈에 보이는 경우입니다. 어떤 짤방인지 제목만 봐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좀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2024년에는 커뮤니티를 끊었어요. 2024년 새해가 됐을 때 결심을 하고 커뮤니티를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정말 잘 지켜왔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카톡방에 올리는 링크 말고는 제가 입력해서 직접 URL을 입력해서 들어간 적은 없어요. 이제 커뮤니티 눈팅을 안 하게 된 계기는, 게시글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피곤하다고 어느 순간 느껴졌거든요. 너무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물어뜯고 뭐 이런 게시글을 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사실 인제 커뮤니티 눈팅하면서 즐거우려고 눈팅을 하는 건데, 이런저런 밈을 보면서 같이 즐기면서 웃으려고 보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뮤니티 하면서 이렇게 웃는 일보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더 많아졌달까요? 뭐 좌표찍기 비슷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누군가가 들고 와서 혼자 그냥 모니터 쳐다보고 욕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같이 욕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누군가가 글을 올리면 같이 물어뜯고 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인제 누군가가 좋은 의도로 글을 올려도, 심지어 웃자고 글을 올려도 밑에서 댓글로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보는 거 자체가 피곤해져서 '아 이제 그만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안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가 막 올라오잖아요, 계엄 이후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뉴스 속보나 이런 게 빠르다고 해도 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은근슬쩍 하나 둘 글을 열어보다가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커뮤니티 글을 보면 이게 뭐 방송 스크린샷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 아니면 웹사이트 글 같은 거를 인제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 글 특성상 이거를 길게 적으면 사람들이 뒤로 가기를 누르고 추천을 안 누르니까 자극적으로 편집을 한달까요? 한눈에 들어오게 글을 작성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올리다 보면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정말 자극적으로 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인제 간단하게 사진 몇 장 올리고 밑에다가 설명을 적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스크린샷을 아무리 많이 찍는다고 해도 어쨌든 축약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영상의 앞뒤 맥락을 다 잘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다 보면 인제 이 스크린샷 내용만 보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심한 경우는 사진 한 장 달랑 올리고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적는데 출처나 뭐 글의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냥 그 글만 보고 달려들어 가지고 다들 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인제 글이 막 화제가 될 때는 댓글로 사람들이 "이게 맞다. 아니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댓글을 보면은 사건 관계의 전후 상황이나 뭐 이게 조작인지 왜곡인지 그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보통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추천을 받으려고 옛날 뭐 한 3-4년 전 글을 새롭게 다시 어딘가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한 차례 지나간 그 논쟁거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똑같은 논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싸울 만한 내용이니까 옛날 글에서 다시 퍼와 가지고 또 새로운 것처럼 해서 올리는 거죠. 근데 자세히 인제 날짜나 이런 걸 보면 3-4년 전, 심한 거는 3-4년 전에 올린 글도 그 당시 시점 기준으로 또 3-4년 전의 것을 올린 것. 아무튼 뭐 이런 식의 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글을 보고 오해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냥 쉽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인제 그 글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퍼나르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인제 이 글이 틀린 정보라면
아니면 맞는 정보긴 한데 그걸 그대로 공유했다가 누군가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먹는 결과가 된다면 이제 그거는 고속감입니다. 이제 보통 이런 글에는 누군가가 댓글을 달죠. "이거 사실은 이런 내용인데 여기 당사자 얼굴도 나와 있고 실명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함부로 댓글 달면 큰일 난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법이다. 이런 걸 가지고 형사처벌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처럼 민사로 책임지게 해야지. 민사로 책임지게 하는 거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등등등 또 댓글로 난장판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에 함부로 댓글을 달거나 퍼나르는 경우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변호사님, 저는 그냥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요." 아니면 "어차피 커뮤니티에 다 떠돌던 글인데 이게 무슨 새로운 명예훼손이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는 어차피 원래 올라온 글 그대로 적었을 뿐인데." 아니면 "전달을 했을 뿐인데 왜 제가 고소를 당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건지요?"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일단 사실만 적었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미 온갖 커뮤니티에 다 돌 만큼 돈 글이고 나는 이걸 사실로 알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으니까 난 억울하다." 근데 인제 말씀을 드리면 온갖 커뮤니티에 다 돌 만큼 돈 글이라는 거는 여러분과 저처럼 커뮤니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아는 얘기죠. 진짜 모두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사실이 되려면 최소한 뭐 여러분이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실 정도여야 그나마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막상 상담을 해 보면 이런 걸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커뮤니티 안에서만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글을 보고 '아 이거는 뭔가 부당하다. 나쁘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딘가에 또 퍼다 나르시거나 본인의 생각을 새롭게 적으셨다면 그 자체로도 인제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될 만한 글을 퍼다 날랐을 때 처벌이 안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일단 많이들 말씀하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 근데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정의감에 불타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글을 누군가에 대한 나쁜 의견을 어딘가에 올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쉽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한 사람, 업체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게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아 이거 진짠 줄 알았는데요."라는 그 변명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보게 되는데요. 자, 정보 출처가 믿을 만했는가? 인터넷 글 보고 옮긴 거면 아니겠죠. 직접 사실 확인해 봤는가? 사실 확인을 했으면 글을 안 올리셨을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인제 그 정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글쎄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피해자의 평판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일단은 피해자의 평판이 깎일 대로 깎였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더 해도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 사진이나 뭐 영상에 대해서 그냥 농담조로 댓글을 다는 거는 괜찮지만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선이 물론 애매하긴 합니다. 나는 웃자고 적은 글인데 나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욕을 안 하면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체 고소 같은 거를 하는 경우 기분 나쁘면 일단 고소를 하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직접 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고소를 하는 거는 아니겠으나 아무튼 그 레이더망에 걸린다는 거예요. 직접 댓글을 관리하는 팀에서 문제를 삼았든 아니면 누군가가 PDF를 따 가지고 전달을 했든 간에 일단 걸리면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면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이거 알아서 수사관분들이 걸러 주시지 않나요? 아 또 그렇진 않아요. 일단은 다 조사한 다음에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런 경우 당황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은 욕설은 없지만 수사관이 봤을 때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글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대놓고 쌍욕을 썼으면 그건 빼박이겠죠. 뭐 "초성을 썼는데 이거 가지고 욕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누가 봐도 그렇게 읽히게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더 구차해 보이니까 초성으로 욕을 박으셨으면 그냥 그건 인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하실 건데요. 그냥 욕하셨을 때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피해 가려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대놓고 욕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경우, 그때는 이 글을 보고 수사관이랑 같이 웃을 수 있는지, 그러면 오케이예요. 그러면은 불송치 결정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사관분이 보고 웃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해악이 담겨 있는 댓글이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아니면 이걸 누가 봐도 고소인 면전 앞에서 읽었을 때 고소인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걱정하실 게 아니죠. 근데 인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웃자고 다는 댓글이 아니라 공격성의 댓글, 아니면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다는 댓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변명거리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취득한 공개적인 정보는 누군가 손쉽게 복사, 가공해서 게시, 전송할 수 있는 건데, 그 내용의 진위가 당연히 불명확하고 그 출처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 공동체, 사이버 커뮤니티라고 괄호치고 친절하게 판례가 적시를 해 줬는데, 그 가상 공동체라는 말이 쪼끔 더 정겹긴 하네요. 예. 가상 공동체의 게시판 등의 게시나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할 만한 사실에 적시를 했다면,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례가 봤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의 실명이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혹은 가계가 특정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용감하게 올리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용감하게 올리시지도 말고 그런 글에 댓글을 달지도 마세요. 그냥 제발 뒤로 가기를 누르세요. 그래야 저 같은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